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아이디어 불패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음 꼭지 제목은 여러 결과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답은 실패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첫 번째 팩트라고 생각하라.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실패다. 명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팩트야말로 여러분의 친구임을 기억하라. 자, 실패 축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고의로 실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픽사, 토이스토리라는 픽사라는 컴퍼니가 있죠. 그 토이스토리 등등등등 많은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만화 영화죠. 일부러 실패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하우를 얻고 나중에는 이제 그 성공작을 내놓는 작품마다 성공작을 내놓습니다. 기꺼이 실패하라. 그런 정신입니다. 당연히 팩트입니다. 실패라는 거는. 자, 그 다음 꼭지 제목은 시장 실패 법칙입니다. 첫 문장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앞서 실패를 야수라고 표현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실패라는 야수의 은유법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야수의 이미지야말로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바로 그런 정서와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자, 시장 실패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그 윗부분은 중략입니다. 대부분의 신제품은 시장에서 실패한다. 유능하게 실행해도 마찬가지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꼭지 제목은 시장 실패, 시장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시장 실패란 신제품에 투자했지만 시장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대와 상반된 것을 뜻한다. 자, 그렇습니다. 중략입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이게 요점이죠. 그 다음 꼭지 제목은 실패할 확률. 시장 실패 법칙에서 원펀치는 대부분의 신제품은 시장에서 실패한다. 첫 번째 펀치는 이런 펀치를 얻어 맞는다는 의미이겠죠. 여기서 대부분이란 전체 신제품의 50% 이상을 의미한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나는 아직까지 다수의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산업은 보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자, 중략. 그렇다면 실제로 실패율은 얼마나 될까? 51%? 70%? 95%? 99%? 사업 형태나 사업의 형태나 산업의 종류, 조사 대상 기업이나 제품의 수, 실패의 정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복잡계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 시장에서 신제품 실패에 관련해서
훌륭한 데이터를 많이 내놓는 곳은 저 유명한 닐슨 리서치다. 닐슨은 수십 년간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수만 개의 데이터를 추적해왔다. 그리고 매년 이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고서를 발행한다. 그 결과는 놀랄 만큼 일관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약 80%의 신제품이 처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나 실망, 취소 등으로 분류된다. 예외 없이 매년 그렇다. 80. 20대 80의 법칙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군요. 80%가 실패한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작가, 출판사, 모바일 앱 개발자, 벤처 투자자, 식당 운영자 등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을 조사해 보아도 같은 얘기를 들을 것이다. 아하, 그렇군요. 대략 80%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받아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시장 실패의 법칙에서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숫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70%에서 90% 사이의 수치라면 뭐든 괜찮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라는 뜻에서 그 어떤 신제품 아이디어든 실패 확률이 90%라고 가정하고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자, 그 다음은 중력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가? 그래서 다음 꼭지 제목은 성공 방정식입니다. 성공은 여러 핵심 요인에 좌우된다. 요인이란 성과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조건, fact, 사건 등이다. 아이디어가 성공하려면 핵심 요인들이 반드시 적합하거나 적합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성과나 결과는 대개 다수의 핵심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성공적 결과를 얻으려면 모든 핵심 요인이 적합하거나 적합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 개념을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위해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보았다. 성공이란 5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적합한 A라는 조건, 곱하기 적합한 B라는 조건, 곱하기 적합한 C라는 조건, 곱하기 적합한 D라는 조건, 곱하기 적합한 E 등이 다 곱해져야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이런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 B, C, D, E 등이 성공 핵심 요인이다. 예를 여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유능하고 숙련된 주방 직원이 새로 오픈한 식당의 성공 요인이다. 이것을 핵심 성공 요인 A라고 하자. 그러나 식당이 성공하려면 적합한 동네에 적합한 장소도 찾아내야 하고 이게 B입니다. B라는 적합한 B의 조건이죠. 좋은 식재료 공급자도 필요하죠. 이게 C라는 조건입니다. 이것과 요령 있는 서빙 직원 D라는 적합한 조건이죠. 건전한 재무 관리는 E라는 적합한 조건입니다. 훌륭한 마케팅과 충분한 마케팅 예산 F까지도 거론할 수가 있군요. 여기서는 능숙한 운영 역량 등이 필요하다. 이 FG까지 갈 수 있겠네요. 적합한 그 조건으로 여기에 경제 상황, 경쟁자, 비평가 등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는 수많은 요인도 협조를 해줘야 한다. 한 10여 가지, 10가지 정도 되는군요.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 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핵심 요인이다. 핵심 요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라도 빠지면 실패한다. 9가지가 다 구비되어 있어도 이 모든 게 식당이 성공하도록 적합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줄줄이 적합해야 하는 게 너무나 많다. 다른 말로 하면 줄줄이 사탕격으로 적합해야 한다. 반면에 실패하려면 그 많은 핵심 요인 중에 딱 하나만 잘못되면 된다. 딱 하나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실패한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실패 법칙에 대해서 낭독해드렸죠. 과연 그럴까? 다음 꼭지 제목은 중략입니다. 그리고 다음 꼭지 제목은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책을 구매해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실패 법칙의 원펀치에 대해서는 이 의뢰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통계적 증거와 이면의 논리를 알려주면 결국에는 다들 대부분의 신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한다는 준엄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시장 실패 법칙의 투펀치에 대해서는 훨씬 심한 저항을 만나게 된다. 투펀치, 두 번째 카운터 펀치를 맞지는 않을 것이다. 의문을 갖는다. 고개를 갸우뚱한다. 너라는 의견을 보인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다면 유능하게 실행해도 마찬가지라는 부분 말이다. 이렇게 해도 실패한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겠죠. 이 부분을 기꺼이 인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뭐 충분히 이해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중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유능한 실행력은 실패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자, 그렇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우선 한 가지. 코카콜라와 펩시코는 청량음료계의 양대 산맥이다. 그렇죠. 미국의 두 유명한 그 청량음료. 미국에서 소다라고 그러죠. 소다 업계의 양대 산맥. 가장 큰 회사입니다. 판매고가 가장 높은 두 회사. 두 회사는 뭐가 되었든 병에 담기거나 거품이 생기는 것들을 만들고 마케팅하고 유통시키는 데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 그들은 수십 년의 경험과 함께 독보적인 노하우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서도 시장 실패의 법칙은 끄떡하지 않는다. 코카콜라는 뉴코크 이것을 내놓으면서 광범위한 시장 조사와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설명하자면 1980년대 중반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제품인 코카콜라의 맛을 바꿔서 내놓았던 제품이다. 뉴코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과 조사 그리고 준비 작업에도 불구하고 뉴코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적대적이었다. 코카콜라는 서둘러 원래의 제조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제로콕이라는 것도 나와 있었어요. 그 후에 2000년대에 제가 마셔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이어트 콕, 오리지널 코카콜라만 역시 판매량이 꾸준하고 나머지 것들은 가뭄에 콩 나듯이 그렇게 한두 개 팔릴 정도입니다. 제로콕
콕이라고 그러죠. 코카콜라를 미국에서는 콕이라고 합니다. 콕 줄여서. 제로콕, 다이어트콕 잘 안 나갑니다. 당뇨병 환자들이나 하나씩 사 먹을까. 뭐 그런 얘들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아래 펩시콜라도 그렇고요. 자, 혹시 존 카터라는 영화를 봤는지, 못 봤다고 해도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니 안심하시길. 존 카터는 실패작이다. 2억 5천만 달러, 약 3천억 원의 제작비와 1억 달러, 약 1200억 원의 마케팅비가 투입된 디즈니의 대작 영화였다는 말이다. 와우. 영화 제작과 마케팅 분야에서 디즈니는 결코 어설픈 회사가 아니다. 아니, 정반대로 역사상 가장 발빠르고 노련하고 성공적인 영화사 중 한 곳이다. 그러나 디즈니가 유능하다고 해서 시장 실패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참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영화 제작자 조지 루카스도 마찬가지다. 야, 이 유명한 영화 제작자도 동일하다. 실패한다. 성공이 쉽지 않다. 그것도 아주 쉽지 않다. 그 얘기군요. 루카스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스타워즈 뒤에 내놓은 하워드 더 덕이죠. 원제는 하워드 덕은 흥행에 참패했다. 참패했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뒤에 예 사례에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도 실패작이 항상 5배는 더 많다. 성공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제품보다는. 예, 그렇다는 스토리가 올라와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자신들의 실패를 크게 떠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은 시체는 조용히 묻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조금만 파보면 아무리 성공한 기업이라도 구글 묘지나 마이크로소프트 영안실만큼의 실패 목록이 나온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의 영안실이라면 맥랍스터와 훌라버거, 고기 대신에 파인애플 슬라이스를 넣었다. 그리고 맥스파게티, 이탈리아인으로서 솔직히 이 제품은 나에게도 충격이었다가 들어있을 것이다. 유능한 기업으로서 공격적이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회사라면 실패한 제품과 성공한 제품의 비율이 거뜬히 5대1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능한 기업으로서 보수적인 회사라고 해도 성공한 제품보다는 실패한 제품의 수가 월등히 많을 것이다. 중략.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다. 시장이 원하는 제품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험과 능력이 필수이긴 하지만 시장이 그 제품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경험과 능력 때문에 오히려 더 크고 공개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투자도 더 많이 하고 기대치도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공한 것은 잊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런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2장입니다. 될 놈. 2장은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앞문장 한두 개 정도 낭독해 보겠습니다. 될 놈은 단순히 이 책의 제목이 아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The Write It 으로 의역하면 될 놈 정도가 된다. 옹기니 될 놈은 이 책의 주인공이다. 시장 실패의 법칙을 이기는 데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시장 실패의 법칙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 먼저 될 놈이 무슨 뜻인지부터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 내가 될 놈이라고 명명한 단어의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될 놈은 유능하게 실행할 경우 시장에서 성공할 신제품 아이디어이다. 자,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앞으로 생깁니다. 감사합니다.